너와 나 dance in the paradise.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한입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GBC 아침마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삶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커뮤니티 속의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역 이야기, 삶의 이야기도 듣고 하시는 일들도 소개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커뮤니티 안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사역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아침마당에서는 균형 잡힌 미디어로 MZ세대를 이끄는 리더가 되도록 주제로 함께하는데요. 오늘 모실 게스트를 만나 뵙게 되어 굉장히 설레입니다. 오늘 엠킴TV 34%의 김미나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엠킴TV 34%는 균형 잡힌 미디어로 국내 및 국외 정세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하며 정치에 관심이 없는 MZ세대들도 함께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한 시사상식과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돕는 차세대 언론 미디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표님을 너무 많이 뵈서 아유. 네, 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뵀어요. 그러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실물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민망하네요. 오늘 방송에 굉장히 제 사심이 들어간 방송이 될 것 같아서 영광입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미국 정치 소식을 죄송합니다. 미국 정치 소식을 전하는 엠킴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나라고 하고요. 그리고 34%라는 청년 무브먼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김미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제가 김미나 대표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어젯밤에 제 남편하고도 연습을 했는데요. 우리 대표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아이고, 여기 와서까지. 네. 굉장히 이제 그 모습을 항상 감명 깊게, 물론 그 모습뿐만 아니라 컨텐츠를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이력이 굉장히 화려해요. 아유, 아닌데요. 네. 차근차근 지금 네. 하시는 일들 또 어떤 길들을 걸어오셨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네, 사실 저는 원래 이제 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가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이제 취미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남는 시간과 또 재택근무를 하면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취미로 유튜브를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그 취미로 하던 유튜브가 정치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채널로 변하게 되면서 이제 좀 더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주신 마음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정치와 어떤 진실을 전하는 그런 채널로서 발돋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엠킴TV라는 채널은 사실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대선에 대해서 해외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원래 엠킴TV가 해외 이슈 채널이었는데 대선 또한 이슈기 때문에 이거를 전하면서 나도 같이 공부를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컨텐츠를 시작하게 됐고 이제 그 대선을 공부하기 위해서 뉴스를 쳐다보고 이제 미국의 어떤 정치의 역사나 그런 것들을 들여다 보니까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저한테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그렇다고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치 소식을 전하는 엠킴TV 플러스 거기에 이제 저와 같은 청년 세대들 2030, 40 세대들이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가치관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의 그런 사상들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사회에 나가서 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고 또 그런 생활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제 청년 무브먼트 34%라는 그런 무브먼트를 현재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진실에 가까운 소식들을 전하는 네. 우리 김민아 대표님, 그 가운데는 굉장히 용기도 필요하고 담대함도 필요하고 또 공부도 엄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분명히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시면서도 놀랄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맞죠. 저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당시 때 아마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이제 선거를 네. 앞두고도 라이브 방송도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또 대표님께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방송들도 보면서 아, 이런 인사이트도 있고 이런 기사도 있구나. 또 무엇보다 영어를 너무 잘하시니까 해외에 있는 그런 좋은 소식 매체 그런 미디어의 소식들을 또 네. 전해주시고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34%, 34%. 네. 3사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네. 사람들이 보통 34%가 도대체 뭐냐 많이 네네.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나이냐라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정말 신기하게 지금 제 나이가 맞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네. 이 이름은 작년에 지었고요. 네. 이제 대한민국의 MZ 세대라고 하죠. 네네. 크게 잡아서는 뭐 10대에서 40대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인구 비율인데요. 그 인구 수의 비율을 나타낸 숫자입니다. 그래서 총 한국 인구의 그 34%가 이제 1,7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MZ 세대라는 세대를 조금 더 일깨워 보자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이름을 네. 짓게 되었습니다. 와, 굉장히 좋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네, 맞습니다. 와, 또 단순 엠킴 TV는 이제 아무래도 미나킴 TV 맞죠? 맞습니다. 아, 네네. 이렇게 유튜브를 이제 제가 보니까 유튜브를 팬데믹 기간에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교육 쪽에서의 열정을 발휘하시다가 네. 그래도 좀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요? 아니면은 네, 유튜브. 특정 이런 토픽으로 가게 된 계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둘 다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저의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팬데믹이 오고 조금 이렇게 조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제가 성격이 약간 좀 활발한 편인데 네. 그런 남아도는 활발함을 좀 표출하고 싶다. 네. 나쁘게 말하면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관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룩한 관종? 네, 그런 성향적으로만 보자면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또 네. 1인 미디어 시대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겸사겸사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토픽으로 가게 된 거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이유가 저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네.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뭐 내가 뭘 해서 바뀌겠어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묻어가고 막 프리라이딩하고 막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필요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네, 억지로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강권적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셔서 막 10시간씩 15시간씩 하루에 뉴스를 보고 또 그 뉴스를 봄을 통해서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바깥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왜곡된 것들이 많은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걸 깨달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거기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실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또 균형 잡힌 미디어로서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방송 전에 우리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나눠드리고 싶어요. 사실 네. 저도 처음 우리 엠킴 TV를 접했을 때는 이분 굉장히 기독교 가치관이 있으신 어떤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참 너무 저한테도 기쁘고 이렇게 방송으로 또 모실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 너무 뿌듯한 게 네. 정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 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마음껏 이렇게 나눠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엠킴 TV 34%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유튜브에서 꼭 검색해 보시고 팔로우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또 대표님 근황을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저도 팔로우하면서 그러시구나. 네, 열심히 이렇게 컨퍼런스도 다니시고 네. 또 특별히 이렇게 팬데믹 동안 막
플로리다도 가시고 막 아. 여러 군데를 가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네.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배경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네. 처음에 이제 컨퍼런스에 가게 됐던 게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미국 사회에 분열과 혼란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딱 처음 갔던 컨퍼런스가 이제 CPEC이라는 컨퍼런스였는데 거기 가면 이제 수많은 정치인들과 근데 그냥 정치인들이 아니라 크리스천들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정신을 스트롱하게 기반을 가지고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정치 현장인데 예배를 드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에서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느끼고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발견을 하고는 이제 그런 비슷한 컨퍼런스들을 일부러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비로도 다니고 정말 많은 제 개인적인 것들을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그렇게 갔던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애초부터 거기에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계획을 주신 게 아니라 그때마다 주신 마음으로 제가 팔로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제 가게 된 컨퍼런스가 청년들이 모이는 청년 크리스천 그냥 컨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거기서 또 외쳐지는 메시지들이 너무 감명을 저에게 주었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청년들도 한번 미국에 데려와 보자.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거에 처음에는 이제 관심이 있는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는 부모님들께서 이제 자녀들이 좀 이렇게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죠. 부모님들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네. 그런 크리스천 정신이 기반이 된 어떤 정치 문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4박 5일이라는 컨퍼런스 기간 이후에 마치 수련회 이후에 우리가 네네. 막 영적으로 엄청 충전되고 변하는 것처럼 네. 그런 어떤 거듭남 네, 그런 경험들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소수의 아이들이지만 이거를 제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다. 좀 그들의 어떤 정신을 일깨워주는 것을 파실리테이트 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컨퍼런스가 그 다음 컨퍼런스로 또 이어지고 맞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컨퍼런스를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와, 참 놀랍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시는 방법은요. 네. 네. 그러니까, 네네네. 한국 컨퍼런스 얘기 한 번만 제가 네.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면.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네, 나눠주세요. 네, 한국 컨퍼런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그게 정말 간증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미국에서 제가 컨퍼런스를 다니면서 이런 컨퍼런스가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제가 한국에서 알면서 소통을 하던 어떤 한 목사님이 계세요.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그런 청년들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오셨던 목사님인데 이제 그 목사님이랑 연락을 그냥 간간히 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제가 정말 한국에 돌아가서 올해 작년 12월이었을 거예요. 네네.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이걸 기획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에 딱 내렸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핸드폰을 켜잖아요. 비행기 모드를 끄고 네. 카톡을 딱 열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미 콘티를 짜서 제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도 와. 청년 정치 크리스천 컨퍼런스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기획안 같은 거를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해볼 생각 없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소름이 돋고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은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또 네. 이렇게 컨퍼런스를 열었고 많은 청년들이 영감을 받고 또 많은 것들을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좋은 네. 성과가 있었습니다. 와, 그런 에피소드 중에 네. 좀 직접 그런 청년들이 주었던 피드백이 네. 있다면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네. 일단은 한국에서 이제 뭐 세미나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최근에 제가 여기 LA에 어떤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 네. 그 세미나에서 만났던 인상 깊은 청년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은 대학원생이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다녔던 학교에서는 전부 다 이제 아무래도 많은 대학교들이 좀 이렇게 뭐 동성애나 아니면 그렇죠. 그런 좌파 사상들을 이제 토대로 학생들을 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런 것들을 계속 배우고 그런 것들을 계속 들으니까 자신은 그것이 세뇌되어 있어서 그것이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말 균형 잡힌 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에 기반한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들으니까 다시 눈이 새롭게 뜨였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세상에 퍼지는 수많은 뉴스들 그리고 거짓된 정보들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정보들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조언을 저에게 구하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힘이 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정말 네. 주님이 하시는 거라서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그냥 저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단 저희도 정말 충분히 묻고 왜 그런지 네. 이것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네. 등등 물어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넘치는 미디어와 네.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스마트폰이든 맞습니다. 그렇게 편리하게 된 일상에 익숙해지다 보면 네. 참 못 보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표님의 영상들을 보면서 참 늘 저도 방금 우리 방송 앞서 방송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그 분출하고 싶은 그 에너지 그 네. 에너지 열정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네. 열정이 굉장히 느껴지는데 네. 우리 대표님의 열정은 무엇이고 네. 또 이 시대에 물론 나눠주시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네. 또 어떤 사명을 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네. 제가 대답을 하면서 그 질문을 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네네. 딴 데로 세면 잡아주세요. 네네. 일단 열정이라면 사실 제가 어떤 것을 목표를 막 멀리까지 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아간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의 삶에 항상 역사하실 때는 그냥 그때그때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때그때 막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향한 열정이 더 많으시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저의 열정보다 와. 정말 하나님이 저를 향한 열정이 더 강하신 것 같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제가 느끼고 그것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너무 이렇게 좀 추상적인 얘기라서 좀 사명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사실은 아까 제가 막 밝고 이렇게 에너지가 넘친다고 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드리면 이건 약간 에피소드인데요. 네. 댓글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아니 몇몇 분들이 저에게 너무 이렇게 어두운 뉴스를 전하는데 너무 밝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좋지 않은 평을 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네네. 네거티브한 평가를. 네네네. 근데 그렇다고 이제 그것이 저는 싫은 건 아니고 참고를 하면서 덜 밝아지려고 노력한 적도 있기는 한데 네. 사실은 제가 밝게 하는 이유가 사실 수많은 뉴스들이 굉장히 어두운 소식들이 많고 또 수많은 방송들을 보면 그런 어두운 소식에 대해서 어둡게 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좀 젊은 세대 입장에서 그거를 들을 때 낙심이 되고 맞아요. 듣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듣고 싶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뭐 누가 사망한 뉴스 아니면은 뭐 굉장히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뉴스들 전할 때도 이렇게 웃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멘. 느껴지는 그런 소망, 네, 그 소망으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사명이라고 하면 그런 소망들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제가 빛이 되어서 네,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아이고. 진짜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우리 대표님. 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 하나님의 열정이 더 많으시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눈물이 또 그럼 아유. 했는데 정말 그 마음이 저도 이렇게 동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네. 특별히 또 이제 우리 대표님 방송을 봤기 때문에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참. 네, 우리 어두운 세상에 더 이런 밝은 에너지로 네. 진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우리 엠킴TV 34% 김미나 대표님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이렇게 이제 아직 진짜 하실 일이 참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정치를 공부하시면서 또
이렇게 실제로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하시면서도 네. 참 좋은 분들도 많이 이렇게 주위에 붙고 또 맞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혹시 그런 가운데 좀 저희 방송에서도 나눠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 그쵸. 네. 아, 사실은 굉장히 많긴 한데요. 줄여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이제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네. 아무래도 이상하게 다 경합주들이라고 보통 정치적으로 말을 하는데 스윙 스테이시라고 하는 네. 이제 표가 보통 왔다 갔다 거리는 주에 제가 살았었어요. 네네네. 위스콘신주, 펜실베니아주. 네네. 네네. 그런 데 살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저와는 반대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런 친구들이 많았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에 저의 방송을 홍보를 하면 친구를 맺었던 친구들이 저에게 뭐 협박을 한다거나 블랙메일을 보낸다거나 네네. 네가 뭐 아시아인 주제에 뭘 안다고 뭐 우리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냐 막 이런 욕도 하고 친구도 네. 끊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을 할 뻔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땐 항상 그런 어떤 챌린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소망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더 좋은 다른 분들이 주변에 많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같은 생각을 가진 그리고 네. 심지어는 조금 중간 부분에 머물면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지라고 좀 고민을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저의 방송을 보시면서 네. 아, 하나님 안에서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좀 바뀌게 됐다라는 간증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을 더 얻어가고 있음에 감사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국에서 같이 협력해서 그런 더 큰 무브먼트로 확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는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네,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는 이제 제가 컨퍼런스에 갈 때마다 사실은 컨퍼런스에서 이제 프레스라는 미디어로 참석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과정이 그냥 미디어로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네. 좀 공신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좀 어필을 해야 되는데 네네. 어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쫄랐거든요. 귀찮게 했거든요. 그 현장 사람들을 네네. 담당자들을. 그래서 장점은 이제는 제가 가는 컨퍼런스마다 이제 엠킴 TV 하면은 알아보고 와. 네, 그래서 더 많은 네네. 혜택을 주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뭐 정치인들 인터뷰를 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자리도 만들어주고 네. 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경험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네. 네. 저희 오늘 주제 타이틀이 균형 잡힌 미디어로 MZ세대를 이끄는 리더가 되도록인데요. MZ세대. 네. 사실 MZ세대라고 하면 참 define 하기가 네.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들이 물론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부류도 많겠지만 네. 또 이미 그 정치 속에서 살고 있는 그렇죠. 아이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 네. 세대 가운데 우리 MC 세대를 바라보실 때 네. 특히 대표님의 시각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러니까 MZ 세대가 바라보는 뭐 대표님께서 바라보는 네. MZ 세대 지금 우리 예. 지금 MZ 저도 사실은 뭐 MZ 세대이기 때문에 네네.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이런 거 사실 정치라기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많은 MZ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부류도 있고 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웬만큼 잘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지만 일단은 기성세대와 좀 다른 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네. 왜 우리나라의 기성세대 분들을 뵈면 전 너무 존경스러운데요.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되도록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세대나 격차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세상이 변화되어 가면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어떤 기성세대의 경우 사람 중심 아니면 진영 중심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하나에 충성하는 그런 논리로 정치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신다면 MZ세대의 경우에는 그냥 이제 내가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나에게 흥미로운 것 좀 빠른 페이스로 진행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그때 진행되는 이슈들. 네. 그래서 그런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제 MZ세대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네. 질문에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됐어요. 네. 왜냐하면 다음 질문이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방송을 여쭤보고 통해 네. 싶었어요. 사실은 요즘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다 보니까 네.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세상에는 각 정부마다 정부가 어쨌든 그 나라의 법을 만들고 사람들의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큰 역할을 하는 개체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고 또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기존에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학교나 아니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것들이 굉장히 좀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을 무시하고 네. 그것을 파괴하려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거기에 세뇌되어 가고 그 이유는 너무나도 그럴싸한 메시지처럼 언어를 써서 그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반대되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런 가치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그것들을 알아갈 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것이 틀린 것이구나.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고 아멘.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김이나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시간 빨리 가네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오늘 우리 아침마당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미나 대표님 기도 제목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네. 이렇게 많은 곳을 또 지금 네. 다니시고 계시고 네. 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같이 함께 기도로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네. 또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축복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도 같이 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재작년에 사고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또 회복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더 큰 회복을 네, 이렇게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MZ 세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깨어나서 이 세상이 정말 네, 복음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청년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올바른 길로 네, 바뀌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네. 세상이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주변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시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것들을 추구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무엇보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라디오 방송은 처음인데 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떨리긴 떨립니다. 네, 말씀 너무 재밌고 또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우리 김이나 대표님 꼭 다시 한번 모시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꼭 불러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엠킴TV 34%를 보다 더 가까이서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엠킴TV 34%를 검색해주세요. 엠킴TV와 연결되고 싶으신 분들은 info@mkimtv.com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마당 방송을 마무리하면서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작년 4월 개편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처음으로 인사드렸던 아침마당에서 저는 하차를 하게 되고 새로운 아나운서님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함께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부족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후 3시 행복한 동행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새롭게 아침마당을 이끌어 가실 신디킴 아나운서님도 많은 환영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엠킴TV 34% 김민아 대표님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제를 배우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